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 정기 훈련에 참석해 주신 청년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소수 정예로 이렇게 선언에 입선하여 마음 공부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저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요. 네, 훈련이라는 게 저도 교무훈련을 가봐서 알겠지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뭔가 내 마음을 더 붙잡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도 잠시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지금만큼은 우리가 선언에 입선했잖아요, 기원님. 네, 선언에 입선했으니까 잠시 우리가 일상에서 살던 그런 습관과 행동과 그런 언어, 말 같은 거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정말 그 선심으로 하나 되는 그런 1박 2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1박 2일에 우리가 짧은 훈련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1박 2일의 훈련이 일주일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보름, 한 달, 그리고 하한거, 동한거와 같은 그런 훈련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체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비록 짧은 훈련이고 소수 정예의 훈련이지만 우리가 마음가짐을 내가 이번 이 1박 2일만큼은 잘 해봐야겠다. 그렇게 딱 다짐을 하고 훈련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진영 아시나요? 박진영? 모르죠? 기훈님 몰라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엔터테인먼트 JYP라고 하는 알아요? 예. 예. 그 회사의 거의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 대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세웠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네. 가수이기도 하고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안무가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박진영의 인생은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박진영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저도 박진영 씨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을 딱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또 자신의 꿈과 열정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후배들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창립하고 그런 육성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전화 왔네. 네, 육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진영의 삶은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박진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과연 뭘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일과를 철저히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일과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부터 박진영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이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해요. 자기 관리. 2012년에 방영된 힐링 캠프에 이 박진영 편이 나왔어요. 박진영 편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박진영은 17년째 똑같은 아침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17년째. 2012년 당시 17년이니까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 2012년 이후로 또 10년간 계속 똑같은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박진영의 하루 일과를 잠시 살펴볼까요? 박진영 씨는 매일 아침 8시에 기상을 합니다. 아침 8시에 기상을 해서 바로 눈을 뜨면 침대 옆에 있는 서랍에서 7종류의 비타민을 챙겨 먹어요. 영양제를 챙겨 먹고 또 견과류까지 딱 이렇게 먹습니다. 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영양제와 견과류, 비타민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도 메뉴가 항상 비슷한 종류로 먹는데요. 왜냐하면 이 박진영 씨가 좀만 많이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서 조금만 내가 방심하게 되면 금방 살이 쪄버리고, 살이 찌게 되면 이제 가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식단 조절도 철저하게 한다고 해요. 멸치 한 스푼, 말린 멸치 한 스푼, 미숫가루, 검정깨, 그리고 꿀 한 스푼, 두유 이렇게 타서 먹고, 또 과일, 그리고 하루 야채, 그리고 곶감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곶감이 또 살찌니까 많이는 안 먹고 딱 하루에 하나씩 딱 절제해서 딱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이렇게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15분 안에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아침에 막 우리는 밥 차리고 뭐하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박진영은 그런 시간 1분 1초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식단도 만들고 이렇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또 30분간 아침 체조를 합니다. 아침 체조를 하고, 또 그 이후부터는 또 30분간 발성 연습을 해요. 발성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시간 동안은 이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으로 끝으로 이제 오전 일과를 마무리하게 돼요. 정말 대단하죠. 이 일을 그 박진영 씨는 17년 동안 계속 똑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침 일과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이 박진영 씨와 같은 그런 일과, 평소 루틴대로 살고 있는 그런 일과가 있으신가요? 없죠. 네. 기호님은? 응? 잠자고 일어나는 것을 매일 기록을 한다. 그래서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해요? 기록만 하고 끝이에요? 네. 네, 나중에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 몇 시에 일어나 무엇을 하고 또 뭘 하고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나는 꼭 이것만을 실천한다 라는 게 꾸준히 하는 무언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현님 같은 경우는 잠자는 시간을 적는 걸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런 일과 지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박진영처럼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네. 이 박진영 씨 정도의 클래스면 웬만한 종교 성직자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2시간 45분 정도는 뭐라고요? 그분이? 그렇죠. 그 눈을 떠서 그 오전 시간 동안은 딱 그 시간에 맞게, 그 이후로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가겠죠. 그래서 딱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종교라는 굴레만 없을 뿐이지 웬만한 수도인들보다 더 나은, 더 훌륭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응? 종교 활동은 하죠. 네, 종교 활동을 맞아요. 기독교. 네, 박진영 씨가 뭐 종교 활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그런, 지금은 이제 종교를 믿고 있지만 종교 성직자가 아닐 뿐이지 거의 수도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주제가 뭐죠? 훈련 주제? 네, 맨 앞장에 나와 있죠. 나를 새롭게, 교당을 새롭게입니다. 앞서 제가 박진영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자신만의 그런 일과 루틴,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박진영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바로 자기 관리라고 합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자기 관리라고 해요. 저도 최근에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공복 러닝을 해야겠다. 이대로 살이 찔 수는 없으니까 살도 건강 관리도 하고 살도 빼고 또 아침에 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해지기 위해서 아침 공복 달리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마음 먹은 지가 한 3달 전인가? 그때부터 계속 마음 먹고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다고 실천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코스는 저기 그 농협 유통센터 아시죠? 농협 하나로마트, 큰 하나로마트. 거기 옆에 뭐 작은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이제 갔다가 거기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여기로 오는 코스 한 3.5에서 4km 정도 되고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의 생활 패턴을 이렇게 바꾸려고 제가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바꾸려고 시도는 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달 전부터 마음은 먹었지만 실천은 겨우 2주 전부터 하고, 근데 그 실천도 한 며칠 가지 못해서 금방 힘들어서 잘 안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뭔가를 내가 꾸준히 하려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꾸준히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과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엄청난 공력이 필요합니다. 이 대종사님은 이런 노력을 평상시에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평상시에. 내가 정말 특별한 시기에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일도 하게 되죠. 결국에는 대종사님은 특별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고 그런 마음 챙김으로 노력을 하셨고, 결국에는 내가 일부러 마음을 챙기지 않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신 것이죠. 한 예로 대종사님은 자기의 수용품을 항상 제자리에 놓고 어지럽히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바로바로 찾으셨다고 해요. 그만큼 이 자기의 수용품을 잘 정리정돈하시고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마음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만 방심하면 방 어질러지죠. 그렇죠? 조금만 마음을 놓고 살면 금방 어지러지게 일수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어떤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좀 우연치 않게 또 찾을 때도 있고 그러죠.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물건조차도 정말 항상 제자리에 놓으시고 항상 정리정돈을 하시고 어지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종사님의 챙기고 또 챙기는 그런 신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나를 새롭게 하는 일은 평상시 마음을 잘 챙겨서 일과를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순간 내가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는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이번 훈련은 어떻게 보면 수도인의 일과를 체험해보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 전체 교무님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이런 일과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의 일과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험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과를 한번 지켜보고 더 나아가서는 나만의 일과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 나를 새롭게 교당을 새롭게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당이 새로워지려면 나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 그 첫 번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마음을 챙기고 일과를 잘 지키고 자기 관리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다 훈련입니다. 훈련. 네.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라고 해요. 정기와 상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지금처럼 이 선원에 딱 입선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을 정기훈련이라고 하고요. 정기훈련 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실생활에 가서 실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상시훈련입니다. 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우리는 뭐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정기훈련도 해야 되고 상시훈련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하나만 해서는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훈련은 상시훈련의 공부의 자료가 되고 또 상시훈련은 정기훈련의 공부 자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원에 입선해서 1박 2일 정기훈련도 나지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훈련을 하는데 어떤 때인지 아시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법회입니다. 일주일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들어진 공부거리와 의문나는 점들 이런 것들을 교당에 와서 이제 교무님께 문답을 하고 해오를 얻어가는 거죠. 그리고 교무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딱 공부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기훈련이죠. 법회도 정기훈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 훈련이 있습니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군대 입대하면 제일 처음 뭐 하죠? 훈련소에 입소를 하죠. 훈련소 입소, 제식훈련, 뭐 여러 가지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원불교 훈련도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 따위를 우리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죠. 늘상 살아가는 하루 중 내가 무엇을 기본적으로 꾸준히 할 것인지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처럼 수용품을 작은 볼펜 하나, 뭐 물건 하나까지도 계속 매일같이 챙기고 또 챙기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어두운 곳에서도 그 물건들을 척척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가는 게 최종 목표겠죠. 그래서 대종사님처럼 그런 챙기고 또 챙기는 그런 일과 자신만의 일과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또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 법회 시간에 혹은 정기훈련 시간에 상시훈련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새롭게 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 이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일과를 배우고 익히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현재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깨달음의 경지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알아야 바뀔 수가 있고 또 알아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참회를 할 때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잖아요. 알고도 짓는 죄는 우리가 참회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참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볼까요? 어제 나의 하루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는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뭐 어제 하루 동안 그래도 마음을 좀 챙기고 살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았는지
명확한 목적 의식 없이 하루를 보냈는지, 나타남에 끌려서 내가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일을 잘 실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나요? 기호님은 어제 어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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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VR 하고, 네. 그리고 교당에 집에 가서는 바로 마음을 놓고 살았나 봐요.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음, 음, 외출, 도서관, 예, 책 읽으러, 음, 아, 음, 음, 아, 그거 재밌어요. 저도 봐요. 네. 음, 음, 음. 그래도 나름 어제 하루를 뭐 나름대로 뭐 계획적으로 잘 보낸 것 같네요. 그렇죠? 기호님이 어제 하루를 평가해 본다면 어떤 것 같아요? 잘 보낸 것 같아요? 음, 네. 아유, 우리 회장님은 어제 어떻게 보냈어요? 음, 음, 음. 당근으로? 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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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제는 여자친구와 하루 종일 좋은 데이트를 했네요. 예, 그래도 뭐 알차게 다들 보낸 것 같네요. 예, 네, 그니까 아침에 일찍 오전에 만나서 저녁까지 이렇게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를 돌아보고 알아차리는 행위가 없이 그저 하루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질까요? 네, 안 되죠. 변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 돌아봄,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오늘 하루 나는 뭘 했지? 이거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음, 음, 그래서 비 와가지고 뭐 하루 종일 그냥 방에만 있기도 하고 나가기도 있지 않고 그런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그때 뭐 했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음, 음. 당장 어제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그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네?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면 현재 나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파악하는 방법으로 뭐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뭐 영상으로 뭐 녹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나를 알아차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래도 오늘은 내가 좀 헛되게 보냈지만 내일은 잘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마음이 딱 생겨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 저는 그러더라고요. 어제 좀 놓치고 살아서 또 일과도 자선도 잘 못 나가고 그렇게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저는 그 전날 저녁 심구 시간에 오늘 이렇게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꼭 실천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는 다짐을 하거든요. 나의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이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된다고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파악해서 변화의 시작을 일으켜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세 번째 방법, 바로 이소성대의 이치입니다. 이소성대가 뭔지 알아요? 한자인데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이룬다 라는 뜻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이 교단품 30장에서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작은 데로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니라. 이 세상에 크게 드러난 모든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 창립할 때에는 그 힘이 심히 미약하였으니 오랜 시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 교단품 30장은 366쪽, 367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크게 드러난 모든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 창립할 때는 그 힘이 심히 미약하였으나 오랜 시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 오늘날 큰 종교들이 되었으며 다른 모든 큰 사업들도 또한 작은 힘이 쌓이고 쌓인 결과 그렇게 커진 것에 불과하나니, 중략하고 그대들은 마지막쯤에 그대들은 공부나 사업이나 기타 무슨 일이든지 허영심과 욕속심에 끌리지 말고 위에 말한 이소성대의 원칙에 따라 바라는 바 목적을 어김없이 성취하기 바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소성대의 정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작은 것을 모아서 큰 것을 이룬다는 이 뜻의 이소성대는 지금 이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덕목 같습니다. 저는 학업과 취업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청소년기에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학원 다니고 놀지 못하고 학업에 매달려 살다가 잠깐 대학생활 하고, 대학생활도 힘들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좋은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대학생활 잠시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면 또 이 취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 청소년부터 청년들까지 그런 과정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참 힘든 현재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쉽고 하루빨리 이 사회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 이 이소성대의 원칙이, 저는 정신이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우리나라 사회는 급히 이루려 하고 뭔가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정신, 이소성대의 정신, 작은 것으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이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산 종법사님, 현재 종법사님께서 취임 법문으로 이소성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원불교인의 생활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또 이 좌산 상사님께서는 일과로 등력하라고 하셨거든요. 일과를 잘 지키는 것으로 힘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곧 이소성대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목표인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운데 들어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취임 법문에.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성취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변화를 이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취임 법문에서부터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일과 등력, 일과로 힘을 얻는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매일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큰 목표를 이뤄가는 방법입니다. 그 목표를 이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박진영 씨는 이 아침 루틴을 17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힘이 있었기에 지금의 JYP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이 JYP라는 그런 상징이 있잖아요. 네. 기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가수를 육성하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큰 힘이 일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우리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그런 회사니까 그런 힘이 매일같이 똑같이 일과를 하는 힘이 있었기에 지금의 JYP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훈련을 통해 일과를 잘 지키기 위한 나의 일과를 알아보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연습을 하고, 두 번째, 나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고, 세 번째, 이소성대의 정신, 이소성대의 자세가 곧 원불교인의 생활 모습이다. 이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성취하는 기쁨을 얻고 또 그 성취감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자신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체험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JYP 여러분들도 될 수 있어요. 예, 대종사님 여러분들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성직자, 다른 교님들, 스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될 수 있습니다. JYP든 대종사님이든 성직자들이든 여러분들이든 다 똑같은 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 자리를 우리가 잘 발견해서 사용을 한다면 곧 그런 사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곧 성인이고 부처님이고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곧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훈련 주제인 나를 새롭게, 교당을 새롭게 되새겨 보시고 자신만의 일과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 일과를 꾸준히 오랫동안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목표를 이루어가고 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